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손해볼 것 없는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유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좀 간절기이긴 한가 보다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아무래도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네. 사람인지라 뭐 낮 날씨에 큰 영향을 아직은 받진 않아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그래도 네. 겉옷은 항상 챙겨 입고 오. 다니고 있습니다. 뭐. 네, 또 담비님이 또 날씨 요정이시잖아요. 네, 제가 또 날씨 요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좀 더워질지 날씨가 어떻게 될지 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말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더워질 거라고 하고요. 네, 기상캐스터. 또 이번 여름이 그렇게 덥다는 전망이 또 있더라고요. 좀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상황극을 좀 했잖아요. 네. 담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네. 자화자찬. 저도 좀 정말 발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제 표정에서 굉장히 심기불편함이 굉장히 가득했고 네, 김윤환 팀장님 장난 아니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담비님의 이 동공지진도 네.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내면 연기가 또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동공지진이 됐을 줄 몰랐는데 좀 보시는 분들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나눌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에 더 공감하실 수 있도록 좀 짤막한 상황극을 좀 계속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발연기 지켜봐주세요. 네, 그럼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목요일도 가는구나. 하루만 참으면 주말이다. 신린다, 신린다, 애뜸 신린다. 퇴근까지 30분 남았다. 이거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빨리. 오늘 업무 남은 거 빨리 끝내야지. 아, 이거 이쁘네. 신상들은 계속 나와. 돈은 없어 죽겠는데. 맞다. 그거 확인했어야 됐는데. 깜빡했네. 아직 시간이 있네. 누굴 부르지? 김다비 씨. 저 김다비 씨. 왜 날 부르는 거야? 좀 있으면 퇴근인데 너 지금 부르고 나오냐? 네, 팀장님. 김더비 씨 바빠요? 저 김답인데요. 예. 아니, 내가 내일 오전에 그 미팅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깜빡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제 김더비 씨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일로 일단 뭐 봐야 되는 거 자료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정리해서 나한테 다시 좀 메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지금 시간도 있고 막 1시간이면 아마 충분할 건데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뭐 일도 하면서 뭐 업무도 배우고 또 할 거니까. 알죠? 네. 그냥 갈게요.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아니, 유나님, 김유난 팀장님 너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퇴근 20분을 남기고 일을 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러게요. 김윤환 팀장님 참 별로네요. 네. 제가 왜 괜히 죄책감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다비 씨가 그래도 뭐 말 한마디 없이 알겠다고 또 일을 또 하십니다. 좀 착하신 것 같아요, 김다비 씨. 네, 착한 김다비 씨. 그래도 칼퇴는 좀 꿈 같은 희망일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그럴 수 있죠. 좀 칼출근도 지난 시간에 못 하시던데 칼퇴도 못 하다니 진짜 불쌍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칼출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8시간 근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칼출근도 중요하지만 이 칼퇴도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칼퇴를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시간 이렇게 하루에 채워야 되는 근무 시간은 없지만 어느 정도 퇴근 시간이 그래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담비님은 그러면 칼퇴를 왜 기다리세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칼퇴하고 집에 가서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칼퇴 당연히 이제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칼퇴, 그러니까 뭐 야근이나 이 초과 근로를 이제 하지 않는 이 8시간 근무가 우리가 이렇게 마냥 기분이 좋은 것을 뛰어넘는 그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학적인 이유요? 뭔가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8시간 근무가 타당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문득 이 8시간 근무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8시간 근무의 역사는 좀 이렇게 과거로 1919년으로 거슬러서 먼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여러 노동운동과 이 러시아 혁명 등의 이제 영향으로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의 자매기관으로 국제노동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국제노동기구의 1호 협약이 바로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한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5월 10일 최초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ILO 협약을 고려해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한 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기준 근로시간이 하루 이제 8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많은 개정을 거쳐왔는데 이 8시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준 시간에서 상한 시간으로의 변화는 좀 있었고요. 네, 이 191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8시간 근무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자플래닛의 네. HR랩스라는 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직원 경험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나타난 결과를 좀 살펴보다가 하루 평균 이제 근무 시간과 네. 다른 어떤 항목과의 관계에서 좀 몇 가지 재밌는 점들을 좀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8시간 근무가 과학적이었는지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8시간 근무가 과학적인 이유 첫 번째, 성장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8시간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이제 늘어나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장 가능성은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더 긴 사람일수록 내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뭔가 배워가고 또 이제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좀 한눈에 확 들어오고 이해도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일에 대한 집중도나 만족도가 떨어져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11시간 이상에서는 보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평균 2점대로 떨어지면서 부정성이 두드러지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8시간 근무가 과학적인 이유 두 번째, 경력 개발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도 8시간을 기점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성장 가능성을 낮게 느끼는 상황에서 경력 개발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8시간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근무 시간만을 가지고 경력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좀 오래 일하는 사람일수록 경력 개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이제 8시간 근무가 과학적인 이유 세 번째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과 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가요? 앞서 보셨던 그래프와 그 같은 패턴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도 보면 이 8시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좀 업무를 뭐 지시하거나 뭐 혹은 보고를 할 때 뭐 회의나 어떤 협업을 하는 상황에서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지는 좀 이 근무 시간에 당연히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좀
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회사에서 그런 고착화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좀 네. 보고와 이런 뭐 회의 같은 것들이 좀 불규칙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너무 과도하게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 좀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물들기보다는 그래도 나부터 좀 이렇게 바뀌는 모습,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그리고 경력 개발 가능성, 또 보면 성장 가능성까지 이 8시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거든요. 좀 나부터 먼저, 그리고 업무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간결하게 이렇게 조금씩 노력해보면 업무 효율도 훨씬 더 향상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하나 슬픈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휴식, 업무 일정 조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휴식은 말 그대로 뭐 내가 일을 하다가 좀 휴식이 필요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좀 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일정 조정은 상황에 맞게 일정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아무래도 좀 근무 시간이 긴 회사 내에서는 뭐 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뭐 연차 사용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좀 업무 일정도 아무래도 좀 조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로운 휴식과 업무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보시면 8시간 미만 근무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업무 일정 조정의 경우는 이 최고점과 최하점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회사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긴 더 있을 곳이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뭐 계속 다닐만 하지 이런 등의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과 이직, 재직 의사와의 관계입니다. 네, 또 그래프를 보시면 근로시간과 그 이직 의향 그래프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래프와는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좀 네. 들쭉날쭉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과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직 의향 간의 상관관계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게 이직으로 바로 네.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고 하면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네. 굴뚝 같겠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의 뭐 생활비, 네. 또 만약에 뭐 대출금이 있다든지, 네. 뭐 빚을 계속 갚아 나가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죠. 네, 이런 경제적인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서 퇴사를 하고 우리가 뭐 곧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뭐 그렇게 돼서 그 공백이 길어지면 내가 커리어에 좀 꼬이는 거 아닐까, 재취업이 계속 어렵게 되진 않을까, 약간 뭐 주변에 나를 어떻게 좀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바로 퇴사하기가 또 쉽진 않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근무 시간과 이직 간의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재직 의향과는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또 그래프 보시면 약간 좀 신기하게도 이직할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더 재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45.5%가 거의 절반이죠. 이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 뒤로는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살펴봤듯이 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부정적인 직원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8시간 근무에 가까워질수록 좀 재직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원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부정적인 직원 경험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진짜 8시간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걸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8시간 근무가 뭐 단순하게 너무 일찍 퇴근하고 싶고 뭐 퇴근해서 빨리 놀러 가고 싶은 이런 기분, 그 이상의 가치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담비님은 이제 출근 준비 시간, 그러니까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시간부터 해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침 방송이 있다 그러면 5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준비를 하면 4시 반 정도고 그래서 30분 정도 택시를 타고 가면 5시에 딱 맞게 도착을 하고요. 또 끝나고 돌아올 때는 이제 보통 지하철을 타고 오니까 1시간 정도 소요돼서 총 이제 뭐 출퇴근 시간, 준비 시간을 합치면 거의 1시간, 뭐 30분, 1시간,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네요. 근데 그 시간은 최소로 잡으신 거죠? 네.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시간부터 이 회사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도착하는 총 시간까지 좀 따진다면 제 생각엔 적게는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10시간도 정말로 8시간을 근무했을 때, 그리고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정말로 가까웠을 때의 이야기고요.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데 뭐 왕복 2시간이 걸리고 또 만약에 1시간 혹은 2시간이라도 이렇게 야근을 좀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직장 생활에 우리가 쏟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루 반나절은 이제 그냥 넘기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또 써야 한다면 이 8시간 근로로 어떤 나의 생활 건강도 좀 잘 지키고 또 더불어서 업무적인 성장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자플래닛 기업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러 지표와 함께 기업의 업무와 또 삶의 균형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플래닛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워라밸 실천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도 하니까요. 8시간 근무를 잘 지켜주는 회사 찾으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좀 칼출근도 잘 지켜지고 칼퇴도 잘 지켜져서 회사의 업무 효율은 물론이고 좀 나의 건강도 챙기고 나의 사생활도 챙기고 또 나의 성장 가능성과 경력 개발까지 키울 수 있는 좀 업무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